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 유학 경험담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을 발칵 뒤집었다고 합니다. 베이징대 최상위권 학생이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남긴 글이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한국? 관심도 없었는데 라는 제목의 이 글은 중국 내 젊은 세대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교육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대체 이 학생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길래 이토록 파격적인 증언을 남겼을까요? 그가 경험한 충격적인 한국의 실체, 그리고 중국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그 이야기의 전말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 내륙 시골 출신 장웨이입니다. 베이징 대학에 입학한 후 열심히 공부하며 1학년을 보냈죠.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흥미로운 공지사항이 붙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해외 연수 프로그램, 성적 상위 10% 학생 대상. 그 공지를 읽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포함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학기 내내 밤을 새워가며 공부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선발 방식과 기간이 적혀 있었어요. 국가 배정은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기 국가부터 성적 순으로 배정됩니다. 방학 기간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선발된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후보 국가 목록을 훑어보며 어디로 가고 싶은지 생각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한국. 여러 나라가 있었죠. 저는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유명 대학들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나라들이니까요. 선호도 조사 설문지를 작성할 때도 당연히 1위는 일본, 2위는 싱가포르로 표시했습니다. 미래를 계획할 때도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만 생각했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2주 후, 제 이메일함에 도착한 메시지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장웨이 학생에게 축하합니다. 아시아 지역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셨습니다. 배정 국가,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화면을 2번,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내 성적으로 한국이라니. 분명 일본이나 싱가포르로 배정될 줄 알았는데요. 즉시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선생님, 제가 한국으로 배정된 이유가 뭔가요? 제 성적이면 일본이나 싱가포르여야 하지 않나요? 행정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웨이 학생,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압도적인 1위 선호 국가예요. 모두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죠. 그럴 리가 없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리둥절한 채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나라였어요. 고등학교 시절 역사 선생님이 한국에 대해 했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있던 전부였죠. 극우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셨던 선생님이라 한국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다. 우리 문화를 다 베꼈으면서 자기들 것이라 우긴다. 중국이 없었으면 한국 같은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때도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한 적도 없었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 중국과 비교할 가치도 없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룸메이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은 오히려 부러워했어요. 모두 한국이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술도 발전했고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이 크다고 했죠.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 중국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는데 다들 왜 그렇게 열광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그래,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어차피 3개월이면 끝날 일이니 한번 견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두들 부러워하는 한국 연수. 정말 그곳이 그들의 말처럼 대단한 곳일지 아니면 제가 알던 대로 그저 작은 나라에 불과할지 직접 확인해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행이 확정된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국은 제가 알던 것과는 달랐어요.
서울은 현대적인 도시였고 서울대학교는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인터넷의 정보가 과장된 것은 아닐까? 정말 중국만큼 좋은 점이 있을까? 중국에 비하면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야.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지? 출국 일주일 전 가방을 꾸리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룸메이트들은 한국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열광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다면 왜 세계적으로 중국보다 영향력이 작은 거야? 결국 유행일 뿐이지.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한국 생활. 어떨지 전혀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출국 전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을 사신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외국은 위험하다. 소매치기 조심하고 밤에는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 특히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셨죠. 그 먼 나라에 혼자 가서 어떻게 지낼지. 아프면 바로 연락하고 이상한 음식 먹지 마라. 중국 음식이 최고다.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그 작은 나라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까? 분명 실망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일 뿐이잖아. 뭐가 특별하다고. 다음 날 아침 베이징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중국 땅을 느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가는 다른 학생들도 보였어요. 모두 들떠있는 표정이었죠. 저만 이렇게 회의적인 건가 싶었습니다. 다들 세뇌당한 것 같아. 한국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어.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며 베이징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았어요. 불과 2시간 후면 한국에 도착한다니 가까우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나 먼 나라였습니다. 비행기에서 한국어 회화책을 펼쳤습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받았지만 한국어는 정말 낯설었어요. 복잡한 문자와 발음. 중국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어려운 언어를 왜 배워야 하는 거지? 그냥 중국어를 쓰면 될 텐데.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산이 많고 땅이 좁아 보였습니다. 중국의 광활함에 익숙한 제게는 작아 보였어요. 그래, 직접 확인해보자. 이 작은 나라가 정말로 다들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제 의심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놀라운 나라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질서 정연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후진국이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입국 절차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여권 확인부터 입국 신고까지 몇 분 만에 끝났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하지만 곧 제 의심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 공항은 좋아 보이지만 이건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 같은 곳일 뿐이야. 실제 도시는 분명 다를 거야. 짐을 찾아 출구로 나가는 길에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기술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키오스크, 디지털 안내판, 심지어 로봇 안내원까지 있었어요. 화려한 기술만 있는 게 뭐 대수야? 실제 생활은 어떨지 모르잖아. 공항 출구에서 서울대학교 측에서 나온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인 조교 김수연 씨는 유창한 중국어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장혜희 학생,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대학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의 중국어 실력에 놀랐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중국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를 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점점 더 인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고층 건물들, 잘 정돈된 도로, 깨끗한 거리.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분명 이건 외국인들이 다니는 지역만 그럴 거야. 깊숙한 곳은 다를 거야. 공항철도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어디서도 소리 지르거나 새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평범한 일상인가? 궁금증이 들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지하철에 탑승한 후 김수현 씨가 교통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카드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어요. 서울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이동하기 정말 편리해요. 저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카드 정도는 중국에도 있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화되었습니다. 고층 건물들, 반짝이는 네온 사인, 곳곳에 보이는 카페와 상점들. 도시는 활기차 보였어요. 김수현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예요. 고궁과 첨단 기술 회사가 함께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분명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건 단순히 작은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캠퍼스의 규모와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잘 가꿔진 정원, 첨단 연구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정말 한국의 대학교인가?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게 아닐까? 실제 교육의 질은 어떨지, 사람들의 실력은 어떨지. 3개월 동안 직접 경험하며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국제학생 기숙사에 배정받았는데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깨끗한 개인 공간과 최신식 샤워실, 무료 와이파이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기숙사가 이렇게 좋다고? 우리 베이징대보다 나은데?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 수업의 질은 어떨까? 중국 대학만큼 수준이 높을 리 없어. 다음 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친절하게 학교 시설을 안내해 주었어요. 도서관은 24시간 운영되고 연구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캠퍼스 내 식당의 음식도 다양하고 맛있었어요. 도서관이 24시간이라고? 정말 공부를 중요시하는 건가? 놀랍게도 첫 수업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전문적이었고 학생들의 토론 참여도 활발했어요. 수업 자료는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어 접근하기 쉬웠습니다. 베이징대에서는 아직 종이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확실히 효율적이었어요. 수업 방식이 생각보다 좋은데. 하지만 내용의 깊이는 어떨까? 한국 학생들과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업무 방식에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어요. 회의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과제 분담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메신저 앱으로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죠. 또 하나 신기했던 건 카페 문화였습니다. 캠퍼스 주변은 물론 서울 곳곳에 스터디 카페가 많았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중시하는 문화는 중국과 비슷했지만 그 환경이 더 쾌적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면 정말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한 번은 밤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기숙사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캠퍼스는 조명이 잘 갖춰져 있었고 보안 시스템도 철저했어요. 기숙사에 들어갈 때는 지문 인식으로 출입했는데 이런 첨단 보안 시스템이 일상에 녹아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직 카드키인데 여기는 벌써 생체 인식이라니. 학교 행정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수강 신청부터 성적 확인, 증명서 발급까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가능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서류 처리도 간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직 직접 창구를 찾아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어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정말 시간이 절약되겠는데?
특히 놀라웠던 것은 디지털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강의 자료는 온라인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업로드되었고 질문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어요. 과제 제출과 피드백도 디지털로 이루어져 종이 낭비도 없었습니다. 교육에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고? 생각보다 앞서가네.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면서도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영어에 능숙했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표면적인 관심일 거라 생각했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진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지만 분명 단점도 있을 거야. 중국만큼 규모가 크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보다 짧은 나라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디지털 환경, 업무 효율성을 직접 체험하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스마트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였죠.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다르잖아. 서울대학교에서의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핵심 과정인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다국적 팀으로 프로젝트라. 재미있겠는데? 저는 5명으로 구성된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중국 학생 1명, 한국 학생 2명, 그리고 일본 학생 1명이 있었어요. 우리 팀의 주제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스타트업 전략이었습니다. 첫 미팅에서부터 차이점이 드러났어요. 한국 학생 민지가 자연스럽게 팀장 역할을 맡았는데 체계적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앱을 사용해 모든 일정과 과제를 정리했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생각보다 전문적인데?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중국 학생 리앙은 팀 미팅에서 저와 중국어로만 대화하려 했어요. 다른 팀원들이 영어로 이야기하자 불만을 표현했죠. 우리끼리 중국어로 얘기하면 더 효율적이잖아. 굳이 영어로 애쓰지 말고 우리 식대로 하자. 민지가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팀워크를 위해서요. 리앙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저는 민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팀으로 일하려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더 큰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리앙과 저는 주로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한국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데 능숙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효율적인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왜 한국 학생들은 유독 팀장 역할을 잘하지?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는 것도 아닌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앙은 자신의 파트를 제때 완성하지 못했고 회의에도 자주 늦었어요. 반면 한국 학생들은 항상 기한을 지켰고 심지어 추가 자료까지 준비해왔습니다. 민지, 이 자료 어디서 찾았어? 정말 유용한데? 아, 교수님이 추천한 책을 찾아봤어요.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네요. 이런 태도의 차이가 결과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발표 자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시각적으로도 전문적이었어요. 반면 리앙이 맡은 부분은 급하게 만든 티가 났습니다. 다른 팀들을 관찰해도 비슷한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 학생이 주도한 팀들은 대부분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많은 팀은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협업과 발표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왜 한국 학생들이 유독 팀장 역할을 많이 맡지? 우리는 단순히 큰 나라라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학생들이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 생각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만의 강점이 있었고 특히 효율성과 조직력, 협업 능력에서는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프로젝트 발표일, 우리 팀은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교수님은 특히 우리 팀의 체계적인 분석과 협업 방식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공로는 대부분 한국 학생들에게 있었죠. 장회의,
이번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입견을 버리는 법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고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서울 시내 투어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의례적인 예의상 동의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게. 관광객들이 가는 곳 말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곳들. 민지의 말대로 우리는 관광지가 아닌 실제 서울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들을 돌아다녔어요. 먼저 방문한 곳은 디지털 노마드들이 모이는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 많은 스타트업이 시작돼. 정부에서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다음으로 방문한 한 회사의 사무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간에서 직원들은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소통과 수평적인 문화가 느껴졌죠. 이 회사는 5년 전에 창업해서 지금은 글로벌 기업이 됐어.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거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글로벌 기업이 된다고? 중국에서는 정부 지원 없이는 쉽지 않은데.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해. 좁은 국내 시장에만 머물면 성장하기 어렵거든. 그 말에 깊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어요. 중국은 넓은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한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기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규칙을 자연스럽게 지키며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한강은 서울 시민의 자랑이야. 도시 한가운데 이런 자연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하거든. 중국의 대도시에는 이런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 있더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되진 않고. 민지의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IT 서비스도 경험했습니다. 음식 주문, 택시 호출, 지도 앱, 번역 서비스 등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으로요.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일상이 정말 편리하겠네. 맞아. 한국은 IT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어. 작은 나라라서 빠르게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쉬운 점도 있지.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어요. 단순히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문화적 측면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절대 무시할 나라가 아니었구나.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매료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효율성, 문화적 개방성, 글로벌 마인드. 이런 것들이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빠른 적응력과 발전 의지였어요.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에서 교육과 기술력으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선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중국은 규모와 역사로 자부심을 가지지만 한국은 효율성과 혁신으로 경쟁하고 있구나.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편향되고 불완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선생님이 왜곡해서 가르쳤던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그 잘못된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고 더욱이 현대에 발전된 한국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향된 교육을 받았는지 이제야 알겠다. 실제 한국은 내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 왜 사람들이 한국을 선호하는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가 갔습니다.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었어요. 이제 선입견을 버리고 진짜 한국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돌아가기 전날 밤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카페에서 민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벌써 떠나는 거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이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너무 짧게 느껴져. 민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처음 왔을 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한국은 작지만 효율적이고 혁신적이고 굉장히 발전된 나라라는 걸 알게 됐지. 민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우리도 중국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 서로 더 자주 교류하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문화적 선입견은 얼마나 쉽게 형성되고 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개월을 돌아봤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불만과 의심, 그리고 차츰 변해간 제 생각들.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중국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친구들과 나눌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모두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줘야겠어.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몰려드는 모습,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죠. 왜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 기숙사에 돌아오자 룸메이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장회의, 드디어 왔구나. 한국은 어땠어? 예전 같았으면 별거 없었어라고 대답했겠지만 이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우리도 본받을 점이 많아. 룸메이트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그 작은 나라에서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 깨끗한 환경, 질서 정연한 사회,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까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직접 보고 나니까 알겠더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제 경험담을 들으시고는 점차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한번 한국에 가봐야겠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변했다면 분명 배울 점이 있을 거야. 학교로 돌아가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교수님들은 제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셨어요. 한 교수님은 특히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장의,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뭐였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효율성과 혁신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큰 나라라서 때로는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관찰이군요. 다른 문화를 통해 자신의 문화도 새롭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3개월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정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국가의 크기나 역사적 관계로 다른 나라를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야. 제 베이징 대학 졸업 논문의 주제는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혁신 비교 연구였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제 학문적 관심사까지 바꿔놓은 셈이죠. 때로는 한국에서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서울의 밤거리, 한강공원의 풍경, 서울대학교 캠퍼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배운 것들.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깊이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이제는 정말 이해가 돼. 한 중국 학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선입견이 어떻게 깨지는지, 그리고 경험이 얼마나 강력한 스승인지를 보았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은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장웨이의 이야기는 그저 그 현실을 확인시켜준 또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가의 크기가 아닌 혁신과 효율성,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